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원도는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1,400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안에서 북한으로 출항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뒤인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으로 전환되면서 200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이들은 아직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가 하루에 20대씩이 매일 금강산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립죠.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4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남북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가장 큰 군부를 지핀 일은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육로 동선의 환경 정비부터 나설 계획입니다. 남북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국내외 홍보도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또 고성군 또 현대 아산과 같은 이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평양 공동선에서 확인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10년 넘게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3.1운동을 앞뒤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60여 종에 이릅니다. 10여 년에 걸쳐 각종 독립선언서를 붓글씨로 옮겨 쓴 전직 교육자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황병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 일본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의와 자유를 되찾을 것을 선언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미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독립국가 자주민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3.1운동 앞뒤로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60여 종에 이릅니다.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을 천명한 대한독립선언서, 의열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있고 최근에는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낸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은 서예인이 다양한 독립선언서를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다시 적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서예를 하다 보니 그런 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서 애국심을 기르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했어요. 태극기와 안중근 의사의 옥중서신, 독립군가까지 작품마다 나라 사랑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은 늘 갖고 계시는 게 애국관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애국관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선생님의 본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제히 항거하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3.1절까지 강릉시 평생학습관 소전시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영서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들을 정비합니다. 원주시 귀례면 3.1공원과 홍천군 내촌면 순국 8.14 기념비, 그리고 기미 만세공원과 동상 주변 등 3곳이 정비 대상입니다.
내일까지 숲가꾸기 페트롤 작업단을 투입해 경관과 관람에 지장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와 고사목과 덩굴류 등을 제거하는 정화 활동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한 인권 교육이 실시되는 인권체험관이 도내 최초로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가상 장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권 감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밤이 아닌 대낮인데 주변 시야가 어둡습니다. 길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빨리 달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차가 오는지 두리번거려도 보기 힘들고 어렵게 현금 지급기 앞에 서도 버튼이 안 보여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상으로 시각장애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직접 겪어보니 어려움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가상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더 힘들고 불편해서 앞으로는 그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싶었어요. 강원도 내 최초로 인권체험관이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인권 전시관과 인권 영화 상영관, 각종 놀이를 통한 인권 학습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운영되는 가상 인권 체험 기기를 통해 시각장애와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권 영화나 인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인권 낱말 퀴즈나 인권 룰렛 게임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실 수 있고요. 문을 열자마자 초, 중, 고 대학생과 공무원, 경찰 등 나이와 업무별 교육 신청이 50건 넘게 접수됐는데 다음 달이면 올해 교육 일정이 마무리될 정도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인권교육. 인권위는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쉽고 재밌는 교육으로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석탄을 캐면서 생긴 석공 장성광업소의 지하 갱도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이 중지된 갱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벙커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와 인터오션 MS는 약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백산 지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쇼핑 등의 자료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하갱도를 활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온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폐갱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냉각을 위한, 서브 냉각을 위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비용 경쟁력이 된다는 것.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터오션 MS는 지난해 대한석탄공사, KT 등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협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태백시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장성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연관을 시켜나가면서 좀 발전을 시켜나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ICT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만큼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1월 전국 수출이 5.9% 감소했지만 강원도의 수출은 19.6% 늘어나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의료용 전자기기가 22.7%, 자동차 부품이 48%, 시멘트가 119% 증가한 반면 의약품과 수상가공품은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은 천연가스와 유연탄, 목재류를 중심으로 3.2%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151건 가운데 도내에서 14건이 발생해 경기도 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도내 산불 피해 면적은 지난달 1일 양양 산불이 20헥타르 등 모두 26.2헥타르로 전국 피해 면적 56.6헥타르 가운데 46%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제주도 산란계 농가의 식용란에서 항생제인 엘로프록사신이 검출되자 산란계 농가의 사용 금지 약품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엘로프록사신과 설파제 등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생제 성분 9종의 산란계 농장 사용이 금지됐지만 식용란에서 사용 금지 항생제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의 잔류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시군에서 산란계 농가와 동물의약품 판매업소에 사용 금지 항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적게 모은 국회의원에 염동열 의원이 꼽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염동열 의원이 지난해 모은 후원금은 모두 1,592만 56원으로 298명의 20대 국회의원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영철 의원도 2,123만 18만 원으로 하위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개입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주와 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0도에서 11도, 영서 지역은 10도에서 13도, 강원 산지는 7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고성과 양양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영서 중남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원도는 올해 산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두 660억 원을 투자합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강릉과 홍천, 정선 등 3곳에 산림 산촌 투어 팜파티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443억 원을 투입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4곳을 확충합니다. 이 밖에도 소득형, 출퇴근형, 예술인형, 군 정주형 등 강원도형 테마 산촌주택 230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장이 모두 100명으로 선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문회와 동창회, 친목 모임 등을 통한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등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릉 유천지구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가 운영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개학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까지
경포와 율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천지구 학생들을 위해 무료 셔틀 통학버스를 등교 시간에 3회, 하교 시간에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가칭 유천초등학교를 개교해 유천지구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주요 관광지 4곳의 이용권을 통합한 상품권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65 세이프타운과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과 용현동굴 등 4곳의 통합 패키지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패키지 상품권을 이용하면 성인 기준으로 30%가량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